네, 안진영 기자님. 현관문이 닫히고 있는데 손이 쓱 들어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저희끼리 여기서 상상을 해도 무서운데 네. 이 일을 직접 당한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게다가 이 일이 새해 벽두, 새해 첫날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한 여성이 귀가 중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갔고 문을 연 후에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낯선 손이 불쑥 들어와서 강제로 문을 열고는 집으로 한 40대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렸던 남성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그냥 들어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사실 모르는 사람 집에 이렇게 왜 들어간 겁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절도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범죄가 목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예. 진짜 죄송하고 진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범죄자는 성범죄를 갖다 목적으로 예. 들어갔고 또 진짜 철면피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범죄가 있다마자 도주한 것도 아니라 네. 상당 시간 4시간 정도를 갖다 그 집에 있었다는 머물렀다 건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이 사람이 더 문제는 전자발찌를 또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대담합니까? 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러니까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위치를 추적해서 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과연 체포에 성공했을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검은색 승합차에서 남성들이 내립니다. 빠른 발걸음으로 지금 건물 뒤편으로 향하기 시작하더니 뛰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걸음을 늦추더니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 수색하다가 잠시 후에 한 남성의 양팔을 붙든 채 끌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요. 그러더니 이 끌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 남성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지금 어딘가 지금 지하에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예. 그리고 그 검은 승합차 다시 나오죠. 네. 이 남성들이 내렸던 이 승합차에 다시 태우고는 급히 현장을 떠나는 모습인데요. 이게 경찰이 그 남성을 검거하는 현장 CCTV고요. 범행 3시간 만에 노래 연습장 비상계단 쪽에 숨어있던 이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저희 MBN의 이시열 기자가 이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담 아나운서, 도대체 이 남성 전자발찌 왜 차고 있었던 겁니까? 이 남성이요, 지난해 9월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거죠. 지난해 9월부터라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선고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남성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네. 하지만 신고받은 경찰은요, 법무부와 공조를 해서 전자발찌 위치를 찾아서 바로 검거를 할 수 있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발찌까지 찾는데도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건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마치 범죄 예방의 그 만병통치약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둬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왜곡된 성적인 인식과 지향을 개선하고 바꾸는 인지적 변화를 교도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동이 우선 돼야 되죠. 그러면 전자발찌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자발찌만 채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차고서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발찌 채워놨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첫째는 교도소라는 곳에서 정말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어떻게 교화할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인식 체계든 아니면 뭐 아직은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다양한 형태의 뭐 화학적 이런 것도 거세라든지 생각해 뭐 그런 것도, 본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감시체가 좀 더 촘촘해져야 돼요. 지금 현재 저렇게 전자발찌 차놓고 밖에 나가서 4시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파악이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예. 인력이 부족하다 면 인력을 좀 충원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고 아니면 원래 정해진 구역을 벗어났을 경우에 네.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을 추적해서 더 이상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필요할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이나 좀 확인을 잘 하시고 네.
좀 보완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찾는데도 4시간 동안이나 이 범행이 일어난지도 몰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전자발찌가 이 몸에 부착하는 그 발찌 형태의 기계가 있고 그리고 휴대용 추적 장치가 있고 재택 감독 장치 이렇게 3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특정 거주지를 제한하는 그 명령이 있다거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된다거나 하면 재택 감독 장치에서 발찌가 멀어지게 되면 경보가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휴대용 추적 장치 이게 한 세트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멀어지게 되면 경보가 전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외출 제한 시간이 아닌 오전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고요. 또 거주지 제한 구역 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발찌가 끊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한 이 경보음이 전송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맹점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남성이 거주지 제한 구역 내에서 오전 시간대 이게 외출 제한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가 근처에 있다고 하면은 가지고 같이 나가서 범행을 저지르면 이 사람이 무슨 행동까지 하는지는 실시간으로 감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성범죄 전력이 3번 이상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1:1 감독이 되는데 지금 평균적인 수치가 감독관 1명이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 20명 정도를 감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밀착 관리가 또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발찌가 사실 시스템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랫집, 윗집에 가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자발찌 자체가 이 고저를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사실 2018년부터 이 기능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여성의 비명 소리를 인식하는 기능을 탑재한다든가 아니면은 맥박이나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탑재한다든가 뭐 땀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인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 기능이 탑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범행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기능 자체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8년부터라고 하셨는데 벌써 6년이나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고 어제 이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범행 왜 또 저지르신 거죠? 사전에 계획하셨나요? 노래방은 왜 가셨어요? 전자발찌 신경 안 쓰셨어요? 피해자분께는 할 말 없으십니까? 네,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나서도 또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반성할까요, 이 사람? 이 출석한 모습을 보니까 꽤 체격도 건장한 남성이었죠.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사실상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항상 사건 발생 후에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찾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전자발찌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 건지도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이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